제가 27살 10월에 딱 1억을 찍었어요. 뭔가 짜릿한 게 없어요. 저 단타랑 트레이딩에 손을 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600만 원을 잃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가 일단 제가 여자친구랑 200을 벌었어요. 둘이 합쳐서 사진 찍고 옷을 팔았거든요. 동대문에서 옷 파는 것처럼 떼와가지고 파는 거, 그걸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너네 둘이 200 벌어서는 너네 저렇게 결혼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그게 사실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해가지고 일단 돈부터 벌어보자, 그 마음으로 24살에 중소기업에 바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들어가서 첫 월급을 제가 140만 원 받았는데, 우연치 않게 그 우체국 그 적금 파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상품 설명을 하는데 적금 들면은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보험회사에서 왔는데 이제 워렌 버핏의 스노우볼을 언급하면서, 와 진짜 저 그때 너무 순수했던 게, 워렌 버핏 들어는 봤으니까 저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바로 16만 원 계약을 해서 한 달에 116만 원 저축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치긴 했다. 그거는 이제 묶인 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투자책을 하나 접하고, 진짜 너무 큰 일을 저질렀구나, 내가 116만 원이라는 돈을 묶어버렸구나. 그래서 야근이고 뭐고 그 추가금을 벌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200만 원을 만들어서 200만 원 들고 그 증권사에 가서 저 주식할 건데 CMA 만들게요. 그래서 만들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물론 워렌 버핏 책을 읽었지만 ETF, 지금 ETF 투자를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으니까 20대 초반에는 투자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뭔가 중심이 안 잡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주린이 분들의 상황이랑 비슷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 20대 초반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인덱스 펀드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게 지금 이제 ETF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 ETF 투자를 접하고 이게 진짜 안정적이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인덱스 펀드 ETF 투자가 지루해요. 뭔가 짜릿한 게 없어요. 그 순간 또 혼자서 워렌 버핏이 거짓말했다.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 몇몇 분 계세요. 보면은 개미들은 돈 못 벌게 하려고 어른들이 그냥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단타랑 트레이딩에 손을 대는 거예요. 선물까지 해봤어요. 제가 선물까지. 처음에 읽었던 책이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이었어요. 그걸 근데 가슴이 막 뛰는 거야. 왜냐면 거기 대단하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우습게 벌고, 거의 뭐 세계 부호 손에 꼽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트레이딩으로. 나 이거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단타 공부를 또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게 스토캐스틱이라는 그 기법이었는데, 그거에서 막 그림 그리면서 이거는 나중에 여기까지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자친구가 보면은 저의 연대기를 다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나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두고 봐, 그랬어요. 그랬다가 하루아침에 600만 원을 잃습니다. 그때 그 여자친구한테 체면도 안 서고, 아마 그 이후로 얘기를 안 꺼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얘 또 한 번 또 어디 빠졌다가 잠재워졌구나. 그때 그 충격으로 다시 이거 예전에 그 안정감, ETF 투자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와서 6년 동안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1억 모았을 때 걸린 시간이 얼마나? 제가 27살 10월에 딱 1억을 찍었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1억 현타라는 말이 진짜 있어요. 이게 돈만 보고 달려오다 보면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는 짜릿하거든요. 근데 1억 딱 찍으면 허탈해요. 왜냐면 집값이 막 5억, 6억인데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1억밖에 안 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외제차 사면은 3천만 원밖에 안 남네? 이 생각이 드니까 나 여태 뭐 한 거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운이 좋게도 다른 거에 좀 몰두를 했어요. 영어 공부하고 운동에만 집중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 현타가 저절로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돈 모으시는 분들 1억을 목표로 돈 모으는 거 물론 좋은데, 그 이후에 이 공허함이 올 거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1억 현타의 기점인데, 거기서 공허함한테 지고 돈을 쓰게 되면 이제 망테크 타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원래대로 돌아갔다 다시 올라오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다른 공부를 한다던가. 돈 절대 쓰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든 묶어놔야 돼. 잠깐 좀 제주도 가서 한 1, 2주 정도 쉬다 오던가, 차라리 그게 낫지. 절대 외제차 뽑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1억에서 만약에 7천만 원을 써서 3천만 원이 됐다? 다시 1억 모을 수 있을까요? 못 모아요. 돈만 받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을 어디다 투자했을 때 쌓이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모으는 맛이 납니다. 투자의 맛이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주식 평가 금액이 1억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고 일어나면은 몇백만 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만큼 돈의 금액이 커지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도 커지고 얻을 수 있는 수익금도 비례해서 커지게 돼요. 그리고 그 1억이란 돈으로 굳이 투자를 안 해도 사업을 할 수 있고요. 1억이란 돈으로 사업 3-4번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 그래서 뭔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준이 1억 정도라고 봅니다. 돈에 대한 그 시선을 좀 바꿨어요. 1억 이후부터. 원래는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저축을 하잖아요. 많이 모아서. 그렇게 1000만 원 단위로 목표를 세울 게 아니라 내가 이 1억이란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진짜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는 게 얼마일까? 이런 거를 기준 삼아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돈이 아니라, 액수가 아니라 진짜 나의 만족.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 금액은 얼만가? 이걸 다시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그럼 나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업화 해봐야겠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네? 얼마가 필요할까?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해요. 금액이 아니라. 저축과 투자로 모으다가 1억 이후도 저축과 투자로 모아지면서 또 여러 방면으로 파이프라인이 돈을 모으게 도와줬어요. 열심히 2억을 모은 사람한테 어떻게 모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하면은 할 말이 사실 좀 없거든요. 그냥 원래대로 저축했죠. 원래대로 투자했고 뒤돌아보니까 이 정도 벌린 거거든요. 지금은 제가 더 이상 계좌를 안 보거든요. 제가 1억을 모을 때는, 한창 모을 때는 거의 매일 들어가서 봤어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 얼마가 모일지 미리 이렇게 써보면서 혼자 희죽희죽대고 이 정도 모이네 이러고. 근데 지금은 전혀 계좌를 안 바라보고 있고요. 원래대로 저축하고 원래대로 투자하고 있고, 지금은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주업으로 삼는 거,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자친구랑 하고 있는 사업, 이거를 올해 10월에 저희 개인 브랜드로 바꿀 건데 이게 돈이 우선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갈망? 그게 1순위더라고요. 그래서 1억 기점으로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단순히 금액이 목표가 아니라 성취와 이 경제적 자유가 목적이 됐구나. 그런 구체적인 인생 목표가 1억 이후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